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대영 군산평론가입니다. 네, 오늘은 스페인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이 이스라엘 엘비사의 다연장 로켓인 펄스의 도입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뿐만 아니라 스파이크 미사일의 도입도 함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를 돌연 검토하거나 취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고 이제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천무가 경쟁 상대 중에 하나였다가 이스라엘제를 체크하면서 스페인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LB 시스템사에서 제작했던 펄스 로켓, 그다음에 스파이크 롱레인지라고 부르는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탄약도 얼마 정도 많진 않지만 도입하려고 했던 거를 전부 다 취소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정치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스페인이 과거에 스페인 내전을 겪었잖아요. 공화파와 그다음에 국왕파라고 부르는. 그래서 내전을 겪고 이제 왕정 복구가 된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쪽은 스페인 좌파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주의 노동당이 거의 이제 집권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당의 특성상 민족주의나 이런 쪽에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몇 개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 국가 중에 가장 먼저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은 거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대계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다른 행동을 못하는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슈. 왜냐하면 이게 군사 무기라는 게 경제에 당장 도움이 되거나 스페인의 어떤 발전 방향과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입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지 않으면 도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가 뭐 스페인도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억 유로 정도 되는 펄스 시스템 이제 계약을 하면서 기술 이전 그리고 스페인의 생산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진행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스페인 사이에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문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한 7억 유로 정도 되는 계약을 취소하는 거는 계약을 취소하는 쪽도 부담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이유만을 보긴 어려운데 가장 두드러진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스페인 자국 내 생산에 관한 어떤 합의가 깨지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이 펄스 도입을 취소하면서 그 공백을 이제 누가 메울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앞서서도 우리나라 천무가 그 경쟁 대상 중에 하나였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다른 뭐 나라나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한국의 천무 그리고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무랑 아스트로스2를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천무 다련장 로켓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차세대 다련장 로켓 구룡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도입했던 MLRS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많이 비교 대상이 되는 하이마스의 딱 2배 정도 되는 발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탄약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폴란드에 수출을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건 뭐 차량이나 발사대가 아니라 어떤 탄약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인데 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자랑하는 이제 미사일 강국, 포병 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방식의 미사일들을 탑재하고 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야 뭐 워낙에 이 기능이나 뭐 워낙 이 전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무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다련장 로켓의 서구권에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MLRS 궤도형 장갑차에 탑재된 거, 그다음에 하이마스가 있는데 저는 천무가 이 MLRS와 하이마스의 장점을 가져온 이제 뛰어난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동성도 좋고 발사량도 많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앞으로 많아질 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브라질 아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자체 생산해서 배치한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고요. 만들어진 시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다련장 로켓 구매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천무랑 그다음에 이스라엘제 펄스, 그다음에 아스트로스 3개가 경쟁이 붙었는데 사실 3개 중에서
가장 처지는 게 이제 아스트로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초기 물량은 우리가 빠르게 공급해주고 필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유는 스페인과 브라질의 합작법인을 스페인에 세워서 스페인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이제 계약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보완된 전략을 세웠군요. 그렇죠. 저는 이걸 폴란드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폴란드와 계약할 때 폴란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산한 걸로 덮어주고 네, 그 사이에 공장을 세워서 니네들이 만들어라 라는 식의 조건을 걸었죠. 여기도 다양한 구경의 로켓들을 발사할 수 있고 네. 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생산되고 그다음에 운용됐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검증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천문은 기술력 워낙에 뛰어나고 그리고 폴란드 사례를 통해서 뭐 이미 신뢰도도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브라질은 그 현지 생산이라는 또 조건을 걸었잖아요.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스페인의 소요가 16대라 그러면 16대? 이 정도 숫자면 사실 직도입이 맞아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엘비스가 만든 펄스가 사실 이제 유럽 시장을 몇 개 먹었어요. 근데 도입한 나라들이 근데 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어떤 문제가요? 지난번에 잠깐 그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펄스에 들어가는 GPS를 상용 GPS 써가지고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하이마스 사장이 이거 직도입하면 국내 방산업체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엘비스가 만든 펄스였거든요. 근데 일단 뭐 덴마크에선가 한번 그 문제가 터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앞서도 이제 정 작가님 설명해 주셨지만 이 가자지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유럽 내에서 굉장히 격앙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이제 이스라엘군이 사실 가자지구를 거의 뭔가 군사 작전이긴 하지만 거의 그냥 초토화 시켜놓고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수준의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민감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펄스 이 기술 이전 뭐 면허 생산 관련돼서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럼 다른 거 할래라고 지금 스페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아스트로스는 사실 이 다연장 로켓포 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히 팔렸던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도 이걸 쓰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쓰고 있고 과거에는 이라크도 썼었고 몇 나라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 조금씩 사서 썼어요. 근데 장단점 비교하자면 일단 생산량으로 보면 지금 MLRS 하이마스는 묶어서 세계 1등이고 그다음이 천무예요. 두 번째 천무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펄스나 이제 이런 뭐 에스트로스 이런 애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일단 시장에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는 운용 유지비가 싸다. 그렇죠. 그리고 천무랑 이 브라질 걸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천무는 잘 보시면 로켓 탄약이 다 컨테이너화돼 있어요. 그래서 요 컨테이너만 바꿔주면 돼요. 구경에 맞는 컨테이너로 해서 그것만 싹 바꿔주면 돼. 내가 총으로 따지면 탄창만 바꿔주면 돼. 싹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MLS 하이마스 똑같아요. 근데 이 아스트로스는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발사관을 바꾸는 개념이에요. 컨테이너화가 돼 있진 않아요. 발사관을 끼고 거기다 뭐 장전을 다시 해야 돼. 구경은 다양한데 장점으로 꼽히는 건 지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배를 맞추는 유도탄을 쏠 수 있다. 그게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되게 많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지원 차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다연장 로켓포 하나 살려면 이거 지원하는 트럭이 한 두세 대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우리 천무는 천무 하나에 천무에 실리는 그 컨테이너 탄약들 요거 싣고 다니는 탄약차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휘 차량 이 정도면 되는데 반면에 이 브라질 거는 좀 복잡하고 뭘 다른 게 많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30년 수명주기 비용을 계산해 보면 천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렇겠네요. 이 가격도 보면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 대수가 몇 대 안 되고 깔려 있는 게 없어서. 천무 같은 경우는 한 29억에서 30억 정도 하는데 이 아스트로스 2 같은 경우는 50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려진 가격이고 이 스페인처럼 지금 16대로 만약에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면허 생산까지 해버리면 이것도 그 라이센스 피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은 좋아.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약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호구되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사실 다연장 로켓포는 로켓포 발사 차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탄약이에요. 그렇죠. 탄약이 훨씬 많이 남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일단 뭔가 들어가면 탄이 뭐 몇백 발, 몇천 발이 그렇겠네요. 들어가니까 그런 건 또 장점이죠. 다른 기종인 하이마스도 있고 그 프랑스산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PL 못생긴 FLP 네. 이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좀 논외로 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거는 아직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고 이제 좀 과정이 남아 있고 스페인도 나름 유럽에서 방산 강국 중에 하나예요. 그쵸. 우리 공군에 쓰고 있는 CN235도 스페인 카사가 만든 거였고 그 정도는 이제 강국인데 지상 장비 관련해서 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만약에 해외에서 직도입하면 이런 회사들이 이제 놀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면허 생산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하이마스나 이런 거는 사실 연료 선분 가지고 면허 생산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걸 뭐 기술 이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수량이 너무 작으니까. 반면에 이제 폴란드는 사실 우리 천모두사고 하이마스도 면허 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빠져봤을 때는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인의 방위 산업을 유지해야겠다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해외 업체 제품을 들여와서 면허 생산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면허 생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장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BTCS라서 대대 이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자국 걸 써야 돼요. 면허생하면 이제 그걸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 연료대를 면허 생산하는 것보단 탄약을 어떻게 할 거냐. 탄약 면허 생산도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천무 해외 세일즈하는 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거 발사 차량은 얼마 안 하고요. 탄약이 핵심이에요. 탄약이 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천무가 강점이 뭐냐? 네. 스페인은 아마 자탄 들어간 로켓탄은 아마 안 할 거예요. 네, 금지 협약에 들어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이제 고폭탄 쓰는 것만 이제 할 건데 모르죠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산탄 관련돼서 나가려고 그러고 조약이 지뢰도 나갔어요. 대인 지뢰 이런 것도 나갔고 유럽 나라들이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탄이나 이 대인 지뢰 이런 걸 안 했지만 향후에는 몇 나라 나가기 때문에 할 수도 있거든요. 천무의 강점이 뭐냐?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자탄이 들어간 로켓탄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강점이 뭐냐? 불발률이 적어. 중요하네요. 그거. 네, 불발률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천무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도형 로켓도 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도 있고, 지금 뭐 대함 탄도미사일 버전도 나오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가격, 성능 뭐 이런 면에서는 사실 브라질산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천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브라질이 스페인어는 쓰지 않지만 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사실 비슷해요. 스파뇰어 이제 이런 개념 개통이라들 그런 점이 오히려 우려가 되죠. 진짜요? 그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 우리가 훨씬 뛰어난데 뭐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좀 말이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 이제. 진짜요? 아니 사실 해외 무기 시장에서 그런 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좀 그 영업을 잘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번 상황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브라질에게도 되게 큰 기회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서유럽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천무가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좀 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좀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일단 서유럽이라는 어떤 정치적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유럽을 놓고 볼 때 중부 유럽이 동유럽이라고 불렀고 여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발을 디뎠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뭐 방산 강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하거나 이 나라 물건들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전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제약은 다 레오파드 쓰고 있어요. 근데 천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체 불가.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유럽제가 잘 안 떠올라요. 지금 얘기 나왔던 건 하이마스, MLRS는 생산이 중단됐죠. 하이마스는 기술 이전 안 해줘. 그다음에 산다고 손들면 야 뒤로 가. 야 뒤로 가. 야 언제 일단 돈 먼저 내고
야 5년 있다 줄지 10년 있다 줄지는 우리 마음이야. 기분 나쁘면 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 최근에 유럽의 정황이 보면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 퍼지고 있는 반미 정서를 감안하게 되면 옵션 중에선 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없어요 지금. 프랑스제 못생긴 그럼 애 약간 있어요. 천무가 네. 유일하네요. K9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었던 이유도 네. 대체 불가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아. 대체 불가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니까 경제 규모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나라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사례처럼 유럽제 무기 중에 좀 비어 있는 구석 중에 하나가 저는 천무, 그다음에 K9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천무가 이렇게 스페인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장 로켓이 필요한 나라들 중에 이제 프랑스제는 아직 개발 중이고 미국제 사기 싫어.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이스라엘제랑 뭐 남미제 이 정치적인 문제나 팔레스타인 문제로 엮여지면서 여기도 약간 이미지가 나빠졌어. 그럼 남은 건 우리밖에 없어지거든요. 이런 지점을 어필하는 시작점이 스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욕심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네. 스페인 전에는 이제 노르웨이가 그렇죠. 많이 얘기가 됐고 노르웨이는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제가 약간 제안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천무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유럽에 지금 사실 다연장 로켓포 필요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이스라엘한테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유럽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에 만든 스파이크 미사일 쓴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유로 스파이크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조인트 벤처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하고 이스라엘 업체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천무도 우리가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천무가 나토 회원국들에 팔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격지휘 체계를 싹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들은 이 미국하고 연합작전 때문에 이 나토 표준의 이런 사격지휘 체계를 써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로 천무 네. 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칭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노르웨이에 좀 기대를 많이 거는데 그러니까 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가 있죠. 네, 유명한 회사고 네. 거기다가 K9도 안에 들어가는 사격지 체계를 아마 콩스버그가 다 했어요. 지금 호주에 파는 K9도 안에 사격지 체계를 콩스버그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막 진짜 가칭 유로 천무라는 걸 좀 보여주면 오히려 수출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더 경쟁력이 강해질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유로가 들어가잖아요. 천무, 유로 천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업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작가님한테 거야. 약간 올무셨어. 유로 천무. 큰일 났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볼 시기가 아닌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이 꼭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유로 천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좀 더 고급스러운 건 네. 노스 유럽 천무죠. 노스 유로 노- 노스 유럽 북유럽, 네, 천무. 북유럽, 네. 알겠습니다. 노스 유럽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스페인에서 이스라엘산 무기 도입이 중단이 되면서 그 자리를 과연 한국 천무가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로 천무, 노스 유로 천무로서 우리가 그 시장을 좀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폴란드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서 점점 더 그 입지를 넓히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꼭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결과를 응원하신다면 저희 밀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10만 가자.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